여러분, 오피스텔이 미분양이 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국에서 동시에 나고 있어요. 동시에. 이런 적은 없었다. 이거 굉장히 부동산에 대해서는 드문 사례다. 지금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오피스텔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를 한 번쯤 시장 전체적인 측면에서 봐야 한다. 이렇게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 오피스텔요, 지금 전국에서 분양이 됐어요. 한국감정원의 청약홈에 들어가 보면 나오는 수치이긴 한데요. 서울 구로구에서도 분양이 됐고요. 광주 서구에서도 분양이 됐고요. 인천 미추홀구에서도 분양이 됐습니다. 전국에서 총 5개 오피스텔 단지가 청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개박살 났습니다. 구로구에 있는 칸타빌레 8차 오피스텔은요, 360실이 공급이 됐거든요. 청약은 96명에 그쳤습니다. 광주 서구에 있는 센트럴 광주 더 퍼스트 오피스텔은요, 436실이 공급이 됐는데 청약자는 9명이에요. 9명. 야, 이게 뭐지? 이 정도야? 실제로 오피스텔 청약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거래량도 많이 떨어지죠. 거래량도 2020년 5월 3294건이었어요. 이게 6월 7월에 올라가면 4,000건을 훌쩍 넘어서던 것이 8월에는 2233건으로 떨어졌어요. 청약자도 보세요. 청약자도 6월까지만 하더라도 89,105건이나 됩니다. 청약자도. 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는? 그런데 8월에 205명이에요. 205명. 청약자가. 7월만 하더라도 33,197명이었어요. 이거는 가히 폭락이라고 말할 만하죠. 폭락이라고. 왜 오피스텔이 이렇게 떨어졌을까? 왜 이렇게 난리가 났을까? 간단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주택으로 간주되면 주거용 오피스텔 자체가 한 채가 더 있는 거예요. 한 채가 더 있으면 세금이 융단폭격이라고 말씀드렸죠. 융단폭격. 주거용 오피스텔 자체가 주택으로 취급을 받으니까 당장 취득세만 하더라도 한 주택자가 있으면 2주택자가 되는 거죠. 2주택자는 취득세 8%예요. 8%. 그러면 청약자들이 포기할 만하죠. 3주택자가 되면 12%예요. 12%. 취득세가. 당연히 포기할 만하죠. 세금이 워낙 무서우니까. 게다가 만약에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받았을 때 재산세 늘어나는 건요. 종합부동산 늘어나는 건 어떻게 해요? 이것도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청약한 거 포기한 거예요. 청약한 거 포기한 거예요. 이게 평균 경쟁률이 0.1대 1이라고 0.1대 1이에요. 0.1대 1. 0.1대 1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거 어떻겠어요? 난리 나는 거죠. 여기다가 양도소득세까지. 그러니까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을 살 때도 세금 폭탄, 보유해도 세금 폭탄, 팔 때도 세금 폭탄. 기본세율이 양도세가 6%에서 42%잖아요. 세 채 이상일 경우에는요, 가산금리가 붙어요. 가산이 붙어요. 30%. 그러면 7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사겠습니까? 안 사죠? 안 삽니다. 자, 이게 지금까지는요, 여러분, 풍선 효과 때문에 이게 오피스텔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풍선 효과라는 것을 아파트를 규제하니까 이게 단독주택으로 가고, 단독주택을 규제하니까 오피스텔로 가고, 이런 이야기예요. 규제를 하니까 다른 곳에 가서 자꾸 사는 경향이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오피스텔의 청약자가 이렇게까지 떨어진다. 89,105명에서 205명으로 떨어진다. 이것은요, 제가 말씀드렸던 세금의 융단 폭격 때문에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 법인들이 지방부터 내놓는다. 그리고 지방에서도 구축부터 먼저 내놓는다. 이 말과 일맥상통하게 봐야 합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되니까 사람들이 안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장이 쪼그라들 겁니다. 시장이.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방에서 만약에 이제 아파트 분양하기 시작하면 미분양 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예요. 미분양 나기 시작한다. 이게 아직 세금이 피부로 안 와닿았어요. 취득세는 와닿았겠지만 이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이거는 아직 안 와닿았습니다. 예. 취득세 같은 경우 내년에 가야지 나오잖아요. 종합부동산세 내년 6월이 가야지 나와요. 이 폭탄을 아마 겪어보면 너도 나도 던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는 충격이 올 거라고 보는 거죠. 오피스텔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이렇게 청약을 안 한다는 사실 자체가 세금이 무섭다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한다는 뜻이에요. 세금이 무섭다는 걸 인식을 하기 때문에 당장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동안은 1 내지 4%밖에 안 냈으니까 아주 적은 취득세를 냈는데 이제 2주택자가 돼버리면 8%, 3주택자가 되면 12% 내려고 하니까 어이구야 이게 뭐야 하고 이제 느낀 거라고 봐요. 소비자가요. 소비자가 느꼈기 때문에 오피스텔 청약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러면 이 세금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나 법인이 더 많이 느낄 거예요. 느끼는 만큼 청약을 포기하듯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내놓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충격이 올 수도 있다. 예. 저는 부동산에는 반드시 충격이 온다고 봅니다. 예. 이게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고 충격이 만약에 갑작스럽게 왔을 때는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날 겁니다. 일단 주거용 오피스텔의 청약자가 이렇게 줄어든다. 거래수가 이렇게 줄어든다. 이것은요. 부동산 폭락 조짐의 전조인가? 저는 전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